어제 뭐 보셨어요? 오늘은 새로 시작한 KBS 목요 예능 프로그램 팬심 자랑대회 주접이 풍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주접이 들다. 본래는 이제 부정적인 뜻이지만 이 의미가 변질되어서 요즘은 이제 덕질을 뜻한다고 합니다. 팬심이 격하게 끌어오르는 이게 복잡 미묘한 심리 상태를 말하는 것 같아요. 이게 맞나요? 저는 이게 주접이 덕질이 된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예인이 주인공이 아니라 연예인을 좋아하는 팬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언제부터 무슨 이유로 덕질을 하게 됐고, 그리고 그 스타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10화까지 방송될 예정인데요. 송가인, 임영웅 편이 방송됐고 장민호, 김호중 편은 녹화를 마쳤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트로트 가수 중심의 프로그램인가 하실 텐데 앞으로 아이돌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연령대, 장르의 팬들이 초대된다고 해요. 이 10화가 방송된 이후에는 이제 시청자 반응에 따라서 이 정규 편성 여부가 결정될 텐데요. 이 출발이 매끄러워서 정규로 안착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아무쪼록 준비를 잘 할 수 있게끔 시즌제였으면 좋겠어요. 첫 화 1월 20일 방송이 송가인 씨 편이었죠. 제가 궁금해했던, 보고 싶은 내용이어서 반색을 했습니다. 제 주변에 미스트롯 콘서트를 다녀온 분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이 송가인 씨 팬클럽의 위용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규모가 어마어마하더라. 어르신들이 그렇게 밝을 수가 없더라. 미스트롯이 가만 보면 이 어르신들의 문화를 바꿔 놓았더라. 미스트롯 아주 좋은 일을 했다. 돈을 주고 시킨다면 그렇게까지는 못한다. 그런 얘기들을 듣고 나니까 아니 어떻게 궁금하잖아요. 그 즈음에 마침 MBC 전지적 참견 시점 송가인 씨 편에 잠깐 팬카페 어게인의 활약상이 소개됐었어요. 그런데 연예인 중심의 프로그램인지라 잠깐 다루고 넘어가서 아쉽더라고요. 그때의 갈증을 이번 주접이 풍년이 제대로 풀어주네요. 어게인 여러분들은 덕질을 참 창의적으로 하시더라고요. 녹화 3일 뒤가 송가인 씨의 생일이래요. 12월 26일. 그래서 녹화한 날에 KBS 본관 앞 로비 앞에 공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아주 생일상을 제대로 차리셨습니다. 미역떡국을 비롯해서 정성껏 마련한 이모저모를 오가는 분들에게 제공을 했죠. KBS 직원에게 팬클럽 의상을 입혀서 같이 춤을 추게 하질 않나. 지나가다 부스에 들른 부르의 명곡 박민정 PD님, 또 뮤직뱅크 제작진에게 송가인 씨 섭외를 당부하질 않나. 으쌰으쌰. 내 스타 기 살려주겠다고 거리 행진을 하질 않나. 노래를 부르며 구호를 외치며 신관 앞에서 본관까지 이동을 해서 우리에게 익숙한 1박 2일 오프닝하는 장소 있잖아요. 거기에서 또 한바탕 깃발을 휘날리면서 신나게 응원을 하시더라고요. 무엇보다 재미있었던 것은 송가인 씨 생일이 12월 26일이잖아요. 그래서 12시 26분이 가인시래요. 12시 26분이 되자 가인이여라가 울려 퍼지는 장면은 가희장관이었습니다. 아니 제가 미리 알았으면 구경을 하러 갈 걸 그랬어요. 좋은 구경을 놓쳤지 뭐예요. 그리고 날이 춥다고 송가인 씨의 등신대 브로마이드에 코트를 입히고 머플러를 둘러주는 장면도 신박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날 날씨가 어땠는지. 그날 영하권이긴 했습니다. 아무튼 KBS 직원들에게도 선물 같은 하루가 됐겠습니다. 듣자니까 진짜 행사를 마치고 아주 말끔히 쓰레기 하나 없이 치우고 가셨더래요. 감탄들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죠. 내 스타에게 누가 되는 일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자세. 송가인 씨 팬 중에 중학생인 아기토끼 처돌이님, 이분의 친구들이 덕질에 반대하는 주접 반대석에 나왔는데 저 무리에 만약 자신의 엄마가 계시다면 너무 창피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분들이 다들 행복해 보여서 흥에 겨워서 활짝 웃고 계셔서 보기 좋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송가인 씨가 팬들에 대해 소상히 아는 것도 인상적이었어요. 이름이며 닉네임, 사연, 사는 지역 등등을 아주 다 꿰고 있더라고요. 의리로 맺어진 끈끈한 사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팬들이 자부심을 가질만 해요.
그 송가인 씨 팬덤의 그 생일 기념 퍼포먼스가 너무 세서 그 뒤를 잇는 다른 팬덤들이 살짝 긴장을 하지 싶었는데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각자 팬덤에 따라서 색과 결이 완연히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구성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임영웅 씨 편에는 임영웅 씨가 스튜디오에 나오지 않았어요. 임영웅 씨의 뒤를 잇는 3화의 주인공 장민호 씨는 진행자니까 스튜디오에 나왔겠죠. 그리고 4화의 김호중 씨는 군 복무 중이니까 아마 나오지 못했을 테고요. 공식 홈페이지에서 보니까 BTS 아미에게 제작진이 러브콜을 보냈더라고요. 어떤 팬들이 등장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사실 스타가 직접 출연을 하거나 안 하거나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스타를 보지 못하더라도 자신의 진심을 스타에게 전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팬들에게는 의미가 있는 날이니까요. 그리고 이 팬덤의 화력을 보여주겠다 이런 이제 사명감으로 나오신 분들도 있지 싶어요. 2화 임영웅 씨 편은 이 브이로그 형식의 그 팬들의 개별 영상이 많았습니다. 1화의 송가인 씨 편이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이었다면 2화는 임영웅 씨 팬들의 사연 중심이었던 거죠. 부부가 임영웅 씨 팬이어서 임영웅 씨 발자취를 따라 전국을 순회한다거나 아이를 공부하라고 닥달할 때는 아이가 잘 따라와 주지 않았는데 임영웅 씨 덕질하느라고 손을 놨더니만 오히려 좋은 대학에 합격을 했다는 사연. 이 세상에 뭐 이런 일이처럼 이야기가 아주 풍성하더라고요. 임영웅 씨 팬클럽 영웅시대는 지난 명절에 소외계층 어르신들에게 도시락 봉사로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기도 했는데요. 그 팬의 그 스타라고 하죠. 임영웅 씨 또한 얼마 전 의식을 잃고 쓰러진 운전자에게 응급대처를 하며 구조를 도와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게인이나 영웅시대나 같은 점이 눈에 띕니다. 팬들도 내 스타를 위해 좀 더 열심히 올곧은 길을 가려고 노력하고 그의 질세라 스타도 팬들의 신뢰에 보답하고자 더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처럼 조건 없는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행운이겠죠. 그러나 그 행운을 관리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방송을 보니 송가인 씨도 어게인도 임영웅 씨도 영웅시대도 모두 자격이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사람이든 물건이든 어디 이렇게 꽂혀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누군가에게 빠져드는 기분, 개미가 꿀단지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 같은 이런 경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그게 뭘까? 어떤 심경일까? 그런데 이 주접이 풍년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거는 이해를 하고 말고 이 차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연예인을 우상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가뜩이나 코로나19로 몸이 건조해진 우리네 일상에 이 활력소가 되어주는 단순한 취미 이상의 기쁨이 있는 거더라고요. 내 노력으로 누구를 성장시키는 재미라고 할까요? 투표를 해서 1등을 만들고 상을 타게 하고 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가는 재미가 나름 있지 싶어요. 자식을 다 키운 후 이 허탈감이 있었던 분들에게는 특히나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놈의 그 사골처럼 우려내는 연예인들의 과거사, 뭐 자식 자랑, 잘 사는 이야기, 또 반대로 이 사업 실패담 같은 거 그런 거 없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일단 신선하잖아요. 게다가 비용 면에서도 상당히 효율적입니다. 방청석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이 자발적인 참여니까 출연료가 있을 리 없고요. 그 무대에 올라가서 사연을 전하는 분들, 이분들에게는 이게 차비조의 그 소정의 사례금, 이 많아야, 정말 많아야 20만 원 아래일 겁니다. 관례가 그렇거든요. 이 별 의미 없는 소리 한마디씩 툭툭 던지는 연예인 수두룩하니 모아놓고 인당 수백만 원씩 주는 프로그램들이 허다하잖아요. 그런 프로그램 보고 나서 내가 도대체 이걸 왜 봤지 이 허탈한 마음이 들곤 하는데 그에 비하면 KBS 입장에서는 이 주접이 풍년은 정말 효자 프로그램인 거죠. 그런 수준의 출연료는 진행자 박미선, 이태곤, 장민호 씨 세 사람에게만 지급될 테니까요. 이 세 분의 조합도 빤하지 않아서 아주 좋습니다. 믿고 보는 박미선 씨 진행에 기본적으로 각자 팬덤 규모가 상당할 이태곤 씨와 장민호 씨가 뒷받침을 잘하고 있습니다.
편은지 PD님이 처음에 이 기획안을 올렸을 때 그다지 환영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팬 문화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러니까 팬지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뭐야, 웬 수선이야, 이럴 수 있잖아요. 앞으로 이 정규 편성이 된다면 오랜 세월을 함께 했지만 소수만 남아있는 그런 팬들을 모실 수도 있겠고요.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연예인이지만 그 연예인을 묵묵히 지켜온 팬들이 존재한다면 그 스타를 우리가 재소환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잘 되면 이 역주행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오랜 세월을 함께 하다 보면 스타와 팬이 아예 가족 같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 TV조선 드라마 엉클이 행복한 결말을 맞았는데요. 우정세 씨가 맡은 한물간 가수 왕주녀, 그를 끝까지 도와준 건 소수 정예 팬들이었습니다. 물론 이 팬덤에 따라서 시청률이 요동을 치겠죠. 제작진이 그에 굴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용기를 내줬으면 좋겠고요. 뚝심 있게 밀고 나가줬으면 좋겠습니다. KBS 모처럼 시청자와 한 호흡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